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단 치과를 좀 가봐야 돼요. 어제 댓글에 4개월 동안 못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나아지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 게 궁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저도 몰라요, 지금. 방송을 월요일 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기 힘들지 그런 부분들은 이거 뺄 거 빼고 임시 치아를 해준다 그러니까 일단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가끔 저런 것들 글로 이렇게 올려드릴 게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알람은 설정해 두고 계세요. 알람은 설정을 해 두고 계시면 제가 또 좀 나아지면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알람이 없으면 영상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일단 내일 저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가보고 발음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어쩌면 몇 달 동안 방송을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날이라서 제가 조금 아침에 시황 방송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엄청나게 강한 시장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시장이 나올까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근데 그러면 이 유동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저 얘기하시는 분들, TV 방송에서도 얘기 계속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자, 우리나라는 평균 퍼가 고점이 12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올해 예상치 이런 것들 내년치까지 이렇게 끝 땡겨 와봐도 12배 정도면 고점이니까 이 3000포인트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올라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신흥국 18배, 미국 24배 막 이런데 왜 우리나라만 12배를 받아야 될까요? 이거 안 맞는 논리예요. 자, 그 이면에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만, 그 통계적인 숫자들,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밸류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크게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들 이런 거보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따져보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다음에 저런 것들 상대적인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여기에 매력도를 따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리하고 배당이란 요인을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자, 이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일부 국가들처럼 또 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짱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되면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보다 먼저 자,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국가들하고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왜? 자, 이제는 여러분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아디다스 독일 공장이 저 상해에 있을 때는 600명이 근무하면서 생산해내던 그 물량을 독일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화하고 난 다음에 10명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이야 뭐 계속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스마트 팩토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된다라면 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 이런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 이런 부분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자, 한국이 이 좀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그쵸,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계속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런 얘기들도 뭐 조금 나오고 있죠. 뭐 좀 대북하고 대남하고 대미 쪽에 좀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좀 뉴스들도 간간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당장 논하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요인이니까 일단 요거는 빼겠습니다. 일단 요건 빼고 한 가지 요인은 지금 결정적으로 이 유동성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금리라는 거 있죠. 금리라는 거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0.5%죠. 0.5%입니다. 그리고 은행들 은행 쪽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신한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데 보통 보면 0.7%, 8%뭐 이쯤 됩니다. 0.7%, 0.8%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 시장인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는 게 있었어요. 베트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미국 증시가 80년대 들어갔고 굉장히 많이 급등하게 되는 그런 다우 지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 현상들 중에서 핵심 우량주들 이런 것들만 굉장히 많이 가던 그런 장세가 있었어요. 그걸 니프티 피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금리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나온 현상이 뭐였냐면 이 전체 배당이 그 상장 회사가 주는 전체 평균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뭐 하는 기준금리가 지금 0.5%,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0.7에서 0.8%.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작년에 12월 말에 배당락했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40포인트 이상 정도가 배당락 지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얼핏 그냥 계산을 해봐도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5%대 가까이는 된다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은행에 1년 넣어놨을 때 그런 때보다 이 주식시장에서 주는 배당이 2배 이상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까지는 어땠겠습니까? 작년까지는 뭐 그래도 저런 거 터지기 전에 이 우리나라 이 배당 수익률도 이만큼 안 됐었고요. 예전에는. 자,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뭐 은행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0.7%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어디 저축은행들 뭐 이런데 금리 높은데 좀 찾아보면 2%대, 심하면 3%대 이런 금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 금리가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온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자, 그렇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장, 굉장히 좋은 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 이상 되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큰 좋은 그런 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 65조, 66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시장의 배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런 게 필요해요. 이 오리가 그냥 물에 이렇게 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물 밖에서 이렇게 보면 오리는 그냥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물 밑에서는 발 막 이러고 있잖아요. 물에 뜨려고 발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꿰뚫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3월 20일 날 이제부터 주식 저도 삽니다. 주식 매수하세요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물론 그 결정적인 타이밍은 이격도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 약간 뭐 노하우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 동원을 해서 그 딱 바닥 시점 그거는 잡아냈지만요. 그때 당시에 저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뭐 제롬 파월 의장 나와갖고 뭐 저거 금리를 뭐 확 내리고 갑자기 그냥 확 내려버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주가는 빠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딱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게 얼마 안 남았네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시장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는 막 이러고 발을 구르고 있었죠. 물 위에 떠 있으려고.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격도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바닥을 잡아냈는데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그냥 나오는 뉴스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흘려봐서는 안 되고요.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주식시장에. 어제 우리 호웅님이 뭐 제가 작두 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데, 뭐 잘 맞춘다는 얘기죠.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콕콕 잘 맞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제가. 심지어는, 이토마토 있을 때, 그때 우리 회원이 저 증권회사에서 와 진짜 작두 타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그 회원방에서 주식 자 지금 좀 오늘 좀 많이 팔아 놓으세요. 뭐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다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 삽니다 뭐 사세요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그대로 그분이 하신 건데 그분은 계좌가 좀 커서 증권회사가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었죠. 근데 그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와 정말로 잘하십니다. 작두 타십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그래요 이분이. 근데 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좀 듣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뭐 작년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상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서 갈아치웠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못한다라는 거였었고, 만약에 그게 3억으로 줄어들었으면요. 지금 이런 장 없고, 지금은 이런 장이 있었겠네요.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 이런 장 없었고, 또 정말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이 죽고 난 다음에 더 고생을 시키면서 그런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뭐 이 방송도 그렇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뭐 이번에 바이든 저 미국 대선에서 이길 거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상식선에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미국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또라이를 두 번이나 연속 뽑겠습니까? 이런 극히 상식적인 그런 바탕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런 게 집단지성이거든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저는 집단지성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뭐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 들을 때도 말 어렵게 하고 막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저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거 엊그저께 그때 저 미국 저 조지아주 선거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주가 흐름 보면서 미국 지수 선물 보면서 그래서 뭐 저 두 석 다 민주당이 갖고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저기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일단 얘기가 잠깐 빗나갔네요. 자,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거기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 옛날에 좀 미국 시장이나 뭐 급등했던 그런 시장들의 예를 보면 그랬었어요.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을 때 그때 그런 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 강한 트리거를 얘기를 하라면, 조정에 대한 가장 강한 트리거를 얘기하라면, 그렇죠. 은행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뭐, 규제도 그렇고, 뭐, 저런 것들, 뭐, 뭐 규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법인세 인상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이 선행이 돼야지 그런 걸 한다 그러잖아요.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를 평균 물가제를 도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평균적인 물가를 도입을 해버리면 2%가 넘어가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그 명분을 찾아 놓은 거잖아요. 그 명분을 찾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쪽 뭐 그런 쪽에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들은 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그때는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아,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오늘은 최대한 빨리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게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목도 아파요. 자, 크게 보면 우리 그 IMF 때요. 그때 IMF 때 찍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인 장, 그런 장이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 바닥 콕 찍고요. 자, 쭉 들어올린 그런 시장이었어요. 전고점까지 돌파한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엄밀하게 따지면 IMF 끝나고 이렇게 올라온 시장, 이때도 뭐 지수가 한 4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시장은 이 전고점을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뭐 큰 대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요, 보시게 되면 자, 이때 6월 달에 자, 바닥을 찍었네요.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했어요. 1년 6개월이 올라왔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쭉 빠지면서 이때가 뭐 저 2001년도 9.11 테러 나고 막 그럴 때였어요. 2001년도는. 자, 근데 쭉 빠졌다가 그때까지 옆으로 기었죠. 자, 그리고 올라오다가 뭐 조막조막한 파동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빠졌다가 이때 2003년도 이때가 바닥을 찍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딱
이라크를 공격을 했죠. 이라크 때리던 바로 그날 바닥을 찍었어요. 그게 3월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바닥을 찍은 장이 2003년도입니다. 2007년도까지 올라왔어요. 장장 4년간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4년간을 올라왔다는 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들겨 맞으면서 이 서프라임 목지론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장도 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2008년도 뭐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9년, 10년, 이때는 한 2년, 한 3개월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7년간 옆으로 행보를 했죠. 7년간 옆으로 행보를 했고, 자, 이번에, 2017년도에 이때 반도체 빅사이클, 뭐, 요런 것들이 오면서 상당히 강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가 2600포인트 좀 넘었을 때예요. 자,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옆으로 기었던 그런 구간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뭐 한 이쯤 2016년도 중반 이후 그때를 바닥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올라왔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게 1년, 2년, 뭐 한 2년 2개월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2607포인트인가 그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3월 20일 날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었죠. 그때가 날바닥이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월 20일 정도가 되면 이제 10달이에요. 이제 10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이 뭐 끝났다, 퍼밴드 뭐 고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지금 이게 그런 계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자, 시장은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다만 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일봉 조금 크게 확대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이때부터 볼게요. 자, 엄청나게 계속해서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3월, 하다못해 3월 달부터 올라온 시장, 그 시장에서도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뭐 옆으로 기다가,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또 뭐 한참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왔다 조정받고, 이런 우여곡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좀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다 신경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 쫓아 쌌을 거고, 에이 그냥 안 살 걸 하고 여기서 또 팔고, 또 여기서 또 사고, 아씨 또 잘못 탔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엇박자를 계속 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심하신 분들은 뭐 곧버스 들어가고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제가 뭐 계속 방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드리면 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몰라서 지금 큰 틀에서의 시장,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자,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요, 여기서는 2008년도서부터는 1, 2, 3, 뭐 한 1년, 2년, 한 2년 6개월 정도, 그 정도가 올라왔고요. 아무리 짧아도 1년 6개월 이상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뭐 이때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리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은행 금리보다 훨씬 이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 배당도 많이 늘렸죠,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시장을 조금 짚어봐 드렸는데요. 좀 요런 것들 한번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주린이라고 저 뭐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제 영상에 그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린 데일리 시황 말고 제가 가끔 가다가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아마 그 부분만 전부 다 마스터를 하고 내 걸로 만들더라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좀 훌륭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일단 뭐 저 치과를 갔다 와서 뭐 그거를 발음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뭐 어쨌거나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